영암에서의 160km 레이스를 마치고 인제에서의 나이트 레이스로 넘어갑니다. 초여름의 나이트 레이스 3연전의 첫 경기 이슈도 있지만 역시 팬들을 기다리는 건 한 가지 큰 기록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24 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4전 강원국제 모터페스타로 열리는 나이트 레이스에 관한 정보들을 모터포메이션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 모터페스타는 2018년 10월에 열린 슈퍼레이스 제7전이 그 시작입니다. 당시에는 클래스가 단순해서 캐딜락 6000, 아사 GT, BMW M 클래스 총 3개 클래스가 열린 가운데 투어링카 한일전과 슈퍼 FJ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투어링카 한일전은 양국에서 모두 팔리던 토요타 86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슈퍼 FJ에는 현 슈퍼 포뮬러 및 슈퍼 GT 드라이버인 오오시마 카즈야와 슈퍼레이스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이정우 선수 등 한일을 대표하는 젊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고, 투어링카 한일전에는 하토리 나오키 현 슈퍼 GT 레이스 디렉터와 스가나미 토고, 미네오 쿄스케 같은 일본의 프로페셔널 레이서가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열린 슈퍼 6000에서는 아트라스 BX의 김종경 선수가 예선과 결선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폴트윈을 차지, 챔피언으로 가는 사실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오토 짐카나와 아시안 드리프팅컵 강원 에코 랠리가 열린 가운데 슈퍼 6000에서는 현재 현대 N 페스티벌에 옵저버이면서 당시 ENM 모터스포츠 소속이던 오일기 선수가 아트라스 BX의 추격을 뿌리치고 스토카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모든 포스트에 오일기가 휘날린 것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무관중으로 열린 강원국제 모터페스타는 당초 9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0월로 연기, 더블 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GT2에서는 박규승 선수가 시리즈 챔피언을 확정지었고, 슈퍼 6000에서는 노동기 선수와 정희철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 엑스타가 팀 챔피언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이 해에는 영어 중계뿐 아니라 심레이싱 이벤트인 강원국제 심레이싱 페스타가 직전에 개최, 심레이싱 드라이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아직도 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해에도 강원국제 심레이싱 페스타와 함께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트라스 BX의 조항우 선수가 폴트윈으로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GT1, GT2 클래스가 더블라운드로 개최, GT1 제3전에서는 김학경, 김민상, 박규승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고, GT2에서는 김성훈, 홍영재, 도영주 순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다음날 열린 제4전에서는 GT1 클래스에서 정경훈, 김규민, 이창욱 선수가 각각 1위에서 3위를 기록, GT2에서는 김성훈, 김현태, 박규병 선수가 1위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3년 만에 관객을 받고 포뮬러 클래스가 국제 규격으로 개최되었지만 GT 같은 경우 GT2 클래스의 차량 부족으로 인해 GT1 클래스만 개최되었습니다. 응원존을 설치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슈퍼 6000에서 조항우 선수가 우승을, GT에서는 박준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포뮬러 클래스에서는 이동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중 포뮬러 클래스에서는 현재 현대 N 페스티벌에 참전하고 있는 송아림 선수가 조직이 특별 허가로 참전했는데, 당시 송아림 선수의 나이는 만 13세 11개월 27일, 만 14세를 넘기기 단 3일 전이었습니다. 슈퍼레이스 역사에서 처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가질 드라이버는 얼마나 될까요? 준피티드 레이싱의 황진우 선수가 그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선수는 2007년 슈퍼레이스 개막전 당시 최고 클래스였던 GT 클래스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8년 슈퍼 GT에 참전한 이후 2009년 슈퍼 6000에 처음 참가했던 황진우는 A1 그랑프리와 슈퍼레이스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등으로 활동한 후 2012년 발보린 팀으로 복귀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 CJ 레이싱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황진우는 2016년 팀 코리아 익스프레스, 현재의 온해 레이싱 감독 겸 드라이버로 활동하다가 2020년 준피티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2022년 엔페라 레이싱으로 잠시 이적했다가 2023년 다시 준피티드로 돌아온 황진우는
계속해서 박정준 선수의 파트너 겸 멘토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황진우 선수가 이번 제4절 레이스에 정상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슈퍼 6000 통산 100경기 레이스 스타트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황진우 선수의 슈퍼 6000 100경기 레이스 스타트 기록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때 달성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진우 선수의 기록이 하나가 비어요. 그게 언제냐? 2014년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 전입니다. 당시 CJ 레이싱 소속이던 황진우 선수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예선 후 검차에서 기술 규정 위반이 발견되어서 아트라스 BX 측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실격되어서 결승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기준으로 100경기 엔트리, 99경기 스타트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고, 이번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로 다닐 클래스 100경기 스타트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갖게 됩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의 영향으로 장현진 선수가 1위로 치고 올라왔고, 그 뒤를 박규승 선수와 황진우 선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개막 2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정희철 선수는 리타이어의 여파로 4위로 주저앉은 가운데 팀메이트인 김중군 선수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상황에다가 2위 박규승 선수부터 10위 박정준 선수까지의 포인트 차이가 29포인트이긴 하나 상황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팀 포인트는 서한의 압도적 우세, 사실상 서한의 독주가 굳어지는 가운데 오네 레이싱과 브랜뉴 레이싱, 준피티드의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T4에서는 1년간 해외에서 있다 온 김종겸이 송영광을 16포인트 차로 앞서는 가운데, GT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7연패를 노리는 정경훈이 박석찬과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경훈과 박석찬의 포인트는 4점 차인 가운데 이전부터 출전한 정회원까지 뛰어들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포인트 차이가 불과 25포인트로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나이트 레이스에 걸맞게 그리드워크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맥데디와 BY의 출연이 예정된 가운데 6월 7일 슈퍼레이스 공식 SNS를 통해 공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는 택시타임이나 달려요 버스 같은 것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절찬리에 신청을 받았고요. 인제에서 하는 만큼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서울 사당을 출발해 종합운동장을 거쳐 인제로 가는 노선을 운행하니 티켓을 예매하신 분 중 차가 없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계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번 중계는 아쉽게도 공중파 중계가 아닌 IPTV 케이블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중계권을 가진 KBS의 계열인 KBSN에서 이번 경기를 중계하는데요. 6월 15일 밤 8시 50분부터 KBSN 스포츠에서 GT4 및 슈퍼 6000 경기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스카이TV 계열인 스카이스포츠에서 프리우스 클래스를 중계하며 밤 10시 10분부터는 TVN 스포츠에서 슈퍼 6000 클래스를 중계합니다. 나이트 레이스의 3연전의 서막을 과연 누가 좋은 모습으로 출발할지 기대해보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